윤석열 지지율 45.8%. 이야, 좋겠다, 야. 제목을 보세요. 어느 정부에서 민주주의 후퇴가 시작됐다고 보나.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어리둥절해갖고, 이러면서. 이게 조롱하려고. 네. 윤석열 압도적인 일이고요. 2등이 이명박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 이명박을 또 닮아가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를 섞어놓은 캐릭터. 사악한데 무능한 거. 이명박은 사악하고 박근혜는 무능한데 섞어놓은 딱 일짝이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두환의 악랄함도 갖고 있죠. 45.8%. 대단하네요. 예. 놀리지 마세요. 또 이거 보고 또 어디 가서 나 지지율 45.8%야 이러고 자랑하네요. 77%. 다음 절 보겠습니다. 유동규가 아픈 척하고 한 3주 재판에 안 나왔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다 똑같아요. 그중에 하나 이거 한번 볼게요. 검찰도 답답하겠네. 대본 주고 외우라 하고 시간을 줬더니 아직도 못 외우고 횡설설하니 3주 만에 돌아온 유동규 또 다시 흔들린 진술. 동규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임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사기꾼도 똑똑해야 사기친다고. 이게 이제 검찰이랑 이제 짬짬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유동규가 제가 봤을 때 머리가 돌대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기꾼이 자발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억압에 의해서 주입식에 의해서 되면 됩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이해해야 되고요. 디테일도 있어야 되는데 난 저런 캐릭터를 진짜 싫어하는 게요. 여러분들은요 유튜브에 보면 진짜 사악한 사람들 되게 많아. 동네 흔히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대로 캐릭터로 오는 거예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한테 사실 먹여 살려준 거거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가 뇌물 받아 처먹은 거를 이재명한테 줬다고 들러치면서 윤석열 검찰하고 한통속이 돼갖고 거짓말 하려고 보니 증거는 안 나오고 이 재판에서 한 말 다르고 저 재판에서 한 말 다르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깝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 있잖아, 변호사 없이 검사를 독대를 몇 날 며칠 하고 그때부터 자기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검찰이 바보예요. 사건이 단일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 정진상 그리고 김용, 이재명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유동규한테 이건 이때 이렇게 답하고 저건 이때 이렇게 답하고 그거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잘못했네. 그리고 이 짓들아. 검찰이 멍청해. 대장동의 주인은 사실상 김만배잖아요. 근데 그 김만배가 그랬다더라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유동규하고 남욱이가 난리를 쳤던 그때를 기억하시면 김만배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내 거야. 거다.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유동규 쟤 저러다가 진짜 감옥을 대차게 한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무고나 이런 걸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양향자 신당 이름은 한국의 희망.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정당 이름 지을 게 없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혁신위원회 얘기, 민주당 얘기하면서 당명 변경도 검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명이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 버리긴 힘들거든요. 한마디만 할게요. 한국의 희망. 그래서 자기가 비례 1번으로 나가려고? 그런가? 국민의힘, 한국의 희망, 뭔가 느낌이 비슷하죠.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맥락인데 한국경제. 이제 야근에도 적정 없네요. 맞벌이 부부들 환호. 가급적이면 야근을 안 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팩트를 좀 알자고. 노예가 아닌 이상. 어쩌다 보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밀려서 야근할 수 있겠지만 주 69시간, 주 120시간 이런 논쟁 속에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야근에도 걱정 없네요. 맞벌이 부부들 환호. 저건 사용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밤 10시까지 4끼 식사. 밤 10시까지 얘를 얘 안 키워본 새끼들은 대가리만 저런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기 때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밖에 나가 돈을 버셨거든요. 우리는 그때는 야자를 거의 안 했어. 고3 때까지, 고2 때까지도 야자를 안 했다고 우리 학교가. 진짜 훌륭한 학교야. 그래도 서울대를 36명 넣었어. 근데 문제는 TMI다.
근데 문제는 학교가 수업만 끝나고 돌아오면 집에 엄마 안 계시면 그렇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가치는요. 그 직장 생활하는 가치보다 전 더 나으면 낫지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남영희 위원장처럼 밖에 나와서 뭐 사회활동하는 사람은 그게 좀 그렇겠지만 자식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케어해 주는 건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지금 10시까지 내 뭐 끼를 또 왜 먹여요, 내 끼를.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이해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보통 민주시민이라면. 그러니까 진정한 그 저출산 극복 방법은 왜 기본적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밤 10시까지 뭐 어린이집에서 우리 내 새끼를 네 끼 밥을 준다. 아이고 좋나. 저는 이 생각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들고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게 지금 한국경제잖아요. 야, 이게 야, YTN 어떡하냐 진짜. 강꼭 그 게이자이 신문. 자, 알겠습니다. 그다음 볼게요. 요즘 황보승이가 유행인데 뭐 정식 그대로는 안 다루고 짤로 잠깐만 다뤄보려고. 불법 자금 연구 전 남편이 제보. 여기 이제 공천을 미끼로 사실 공천 헌금 받고 하는 일종의 뇌물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김연아랑 똑같은 맥락인데 실제로 이제 골 때리는 게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이제 또 사실혼 관계 이렇게 가요. 유부녀와 유부남이 사실혼 관계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말도 틀린 거지. 아까 그렇죠. 전 남편이란 예, 말이에요. 전 남편이란 말 틀린 거죠. 지금 호적성 남편이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만 봐봐. 황보승이 동거남 의원실 비서를 기사로 부렸다. 무슨 동거남에 불륜남이지. 나 순간 헷갈렸어.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네. 문제는 아름답게 써주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의원실 의원실 비서를 기사로 부릴 자격이 있냐고요.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갑질 프레임 바로 넣죠. 의원 사퇴죠 뭐 그냥. 그리고 오늘 그 황보승이 쪽에서 선열이 낭자한 사진 하나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 남편, 그러니까 호적성 남편한테 얻어 터져서 내가 이게 맞았다. 예, 피가 났다. 사실은 그러니까 헤어지게 됐다 이걸 맥락인데 그 협자리라서 제가 아예 갖고 오질 아니, 않았어요. 집안 싸움까지 막 이제 다 폭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실드 치려다 보니까 맞고 살아가지고 쥐어 터져서 얼굴에 선혈이 낭자한 거를 공개하는 정말 재밌는. 왜냐면요 지금 국민의힘에 저거 진상조사한다 그러거든요. 돈 받은 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황보승이는 공천받기 힘들어요. 근데 사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황보승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 많아. 부산이잖아. 황보승이가 원래 부산 시의원 하다가 운이 좋아서 발탁된 케이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 꽤 있죠. 김형호가 발탁한 뭐 그런 케이스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지역구도 뭐 다른 대체할 분이 좋은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아나긴 힘들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불법 뭐 후원금, 쪼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천 헌금 같은 거. 지금 양상을 보면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 맞아요.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고 돈 봉투 돌렸다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맥락은 이해되잖아. 그렇죠. 캠프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의원들 밥이나 사 먹어라.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쟤네들은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돈 사실은 돈 걷었다 이거 네. 아니에요. 돈 많이 냈는 공천이들 진짜 구조일 부패한 거 거죠. 아니야. 그건 엄청난 보험죄입니다. 다음 짤 볼게요. 김건희가 이번에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 참석해가지고 세계 출판시장 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했어. 이상 연설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책은 읽긴 읽니? 네. 자, 다음 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10개월간 구매한 책 연권. 보시면 앞뒤가 맞아야지.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운 거 진짜 우리 몫이에요. 참. 그러면서 저 국립번역원이라는 데 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갖고 예산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학 작품을 세계에 알리려고 번역하는 걸만 주로 하는 거기 예산 삭감했어요. 근데 어제 왔던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 저거를 저렇게 막은 게 김건희 경호실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면 송경동 시인이죠.
송영도 시인은 우리 쪽 진영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네. 굉장히 올곧은 우리 시인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호만평. 방류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먹겠다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후쿠시마 특산품으로 팔아도 됩니다. 이 특산품은 용산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저기 저 냉온수기에다가 딱 위에다 네, 꽂아주면 좋지. 얼마나 좋아요. 자, 그다음에 거기다가 그 왜 우리가 소주에다가 뭐 레몬가루도 넣고 이런 것처럼 네. 그 거기다가 예, 소주 넣어 마셔도 되겠네요. 국민 우롱 안주 삼으셔서 후쿠시마 세슘 우럭 한 점요. 국민이 불안해하니 총리가 먼저 처리수 마시겠슈? 뭐 이런 것들 이런 논란 자체가 웃긴 거 아닙니까? 0.00001%라도 안전하지 않다면 100% 검증 안 했다면 방류 못하게 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진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만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인분들 만나고 그러면 오늘 뭐 먹을까 그러면 무조건 회 먹자. 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회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떤 이 방사능 이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우리처럼 약간 정치를 좀 이렇게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이러지만 일반 국민들도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건 너무 많이 각인되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연속해서 지금 약속이 다 횟집입니다. 그렇죠. 예. 미리 먹자. 근데 지금 그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이유가 6월 지나고 원래 7월, 8월이 비수기예요. 비수기죠. 예. 장마철 오고 좀 네, 여름 되고 바이러스, 그러면은 예, 오염돼. 근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봐요. 수산시장부터 시작해 그렇죠. 동네 횟집. 근데 이거 왜 떠들어 가지고 장사 안 되게 하냐 하시는 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일본이 오염수 안 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계속 논란에 휩싸일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찍었던 윤석열 정권이 항의하시면 돼요. 윤석열이 후쿠시마 오염수 버리는 거 찬성해 가지고 지지율이 1%대로 떨어져야 안 버릴 가능성이 좀이라도 생기는 거니까요. 왜 이거를 안전하냐고 묻는 사람들한테 소문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괴담이라고 해요. 안 버리면 되는 건데. 소문 안 낼 테니까 세슘 우럭 예. 한 점씩 좀 시식 좀 하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진짜 이 문제는 진짜 전 국민이 들고 예. 일어나는 문제인데. 예. 자, 그 다음 짤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 이런 상황? 바이든이요. 딱 뒤에 잠깐 기대에 서 있고 대장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호주머니 손 넣고 와서 넌 누구 편이야? 이렇게. 저게 싱하이밍 대사. 대사처럼 보이죠. 넌 누구 편이야? 이렇게. 아니, 중국 대사가 중국 편이지. 아무리 미국 편이겠어요? 생각이라는 게 젖도 없어, 진짜. 중국은 중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이야기해? 저런 모자란 거, 진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중국 외교 상황은 딱 하나라니까요. 바이든이 시진핑 째려봤더니 옆에 있던 윤석열이가 달려가서 시진핑이 아구통 날린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다음도 비슷한 짤입니다. 굴욕 외교 아니면 분노 외교. 미국과 일본에는 굴욕적인 외교를 하는데 중국 대사가 그런 식으로 배팅하면 후회할 날 올 거다 이야기했더니 감히 주권국가 내정에 간섭해 이 위안 스카이 같은 놈아.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조공 외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김기현 집에서 나옵니까? 그런 뻔뻔함이 가끔씩은 부러울 때도 있어요. 미국, 일본에는 정말 처절하게 퍼주고 있잖아요. 단체로 미치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미친 진짜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동관을 내펴놓고 자네가 MB 시절 언론 관리를 그렇게 잘했다지? 그러니까 이동관이가 우리의 학폭만 잘 정리되면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지. 연병을 한다 진짜. 지금 싸우면 그 문제도 아니야. 저것도 잘못된 프레임이잖아. 그렇죠. 일방적으로 당한 걸 뭐 같이 싸웠다 그래. 처벌만이 근데 인사가 윤석열은 아니다 이딴 그러니까 소리 저는 하고. 이 만평을 보고 아 윤석열이가 진짜 저렇게 생각하겠다. 저렇게 생각하고 이동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덮은 것도 윤석열 측근 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손준성, 손준성. 김덕규. 자, 아까 했던 이슈 중에 하나죠.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빠진 사람. 포스코 회장. 전 정부 때 취임.
대통령이란 자가 옹졸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의 양아치급이라고 봐야죠. 전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은 안 물러났으니까 안 데리고 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나라 경제 걱정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저는 저 장면 말고도 포스코 안에 감사원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계속 감사를 하고 있을지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곳은 계속 상주에서 지금 몇 개월째 감사원에서 털고 있거든요.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 포스코하고 KT는 복마전이라고 그랬어요. 오너가 없는 회사잖아요. 근데 덩치는 엄청 커요. 그래서 이명박이가 돈 빼먹는 것으로 의심받았던 것들이야. 그렇죠. 포스코나 포스코. KT가.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지금 현 포스코 회장은 왜 안 나가겠어요? 전현희 같은 거예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거예요. 딱히 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고 저거 안 데리고 다니는. 마지막. 아까 태양광 비리 이야기했지만 개인 몇 사람이 비리 저지른 것, 산업부 차관도 인정한 개인 비리다.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 산업부의 입장은 완전 무시하고 싹 들이죠. 전부 싹 뒤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딱 저것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화나시겠지만 참고 견디셔야 돼요. 막 불끈불끈 막 갑자기 핸드폰 집어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겼던 게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웃겼던 게 그 싱하이밍이 뭐 이제 어디서 뭐 하룻밤에 1,000만 원짜리 뭐 접대를 접대 받았다? 받았다. 근데 제가 야 살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중국 대사까지 압색할 기세구나. 전 이런 경우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거기까지 못 가요. 또 윤석열이가 쫄보여가지고 그렇죠. 이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더만. 외교부가 수순했죠. 예. 그러니까 싱하이밍을 기피인물로 지정한다 만다 국민의힘 막 세게 나왔는데 그렇게 못 가요. 미국에서 전화 오지 않았을까요? 아. 야 고마해라. 아이 멍청한 새끼야. 누가 그렇게 때리래? 뭐 이런 느낌.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재밌는 짤이었습니다.